양자 측정기를 2년 전에 당근을 통해서 12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구형 버전으로 신형 버전은 줄넘기 손잡이처럼 생긴 것입니다. 재작년과 작년 측정, 올해 5월달 측정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혈류 순환계 분석 보고서. 혈관 저항력 1 이상, 혈관 탄성 2단계 하락, 관상동맥 관류압 2단계 하락, 전체 보면 뒤죽박죽합니다. 특히 이 분석에 혈관 탄성은 중요합니다. 압력에서 잘 버텨내야 하죠. 혈관 탄성 2단계 부족 상태에서 관상동맥 관류압은 2단계 떨어집니다. 뇌혈관 탄성은 정상 녹색입니다. 아마도 1.7 정도는 돼야 하는데 조금 부족하군요. 위장 분석, 연동 기능 개수 1단계 하락, 위장 흡수 기능 개수 2단계 하락, 작년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치아 손실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서 위장과 대장에서 소화 기능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배탈 나거나 설사하거나 변비가 생기는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흡수를 잘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간 기능 분석, 볼 것은 없습니다. 제가 평생 술과 친하지 않아요. 쓸개 기능 분석, 녹색으로 정상입니다. 시장 기능 분석, 녹색 정상으로 나옵니다. 신장 기능 분석, 유로요산 질소 단백육 지수가 1단계 상승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개는 정상인 듯한데 올해는 4개가 비정상입니다. 단백뇨는 작년에 2단계 상승되었는데 1단계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단백뇨는 누구나 조금 몸에서 조절을 통해서 배출합니다. 지나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특징은 간혹 거품이 생기지 않는 소변을 보게 됩니다. 보통 물방울이 변기에 떨어지면 거품이 일시적으로 생기는데요. 그 거품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정상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커피는 좋지 않습니다. 물이 좋습니다. 한 가지 거품에 대해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평소 몸살이나 독감에 걸리지는 않는데 작년 12월에 약하게 독감에 걸려서 증상이 하나하나 발현되다가 사라졌습니다. 한꺼번에 증상이 온 것은 아닙니다. 이곳저곳 몸에 본래 통증이 간혹 조금씩 오던 곳이 몸살 경험하면서 그 치약 부분이 통증이 일시 왔습니다. 그러다가 몸살에서 회복되면서 장기 부위가 리셋, 재가동된 듯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조금 경미한 통증이 있었는데 몸살을 겪고 나서 그 부위가 다시 치유되어 제 기능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상승 마스터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독감에 걸릴 때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나이가 많고 지병이 심하고 몸 상태가 심하면 독감으로도 사망할 수 있지요. 물론 대부분 독감에 걸린 분들이 중증인 경우는 오히려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작용하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 몸이 오토파지 기능이 있는데 단식을 할 때 병든 세포를 해체해서 에너지로 환원해서 바꿔주는 것처럼 유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70%, 80% 물로 구성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제가 물을 잘 안 마시는 체질이라서 이게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수분 부족 현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맑은 물을 자주 적당히 마셔주어야 좋습니다. 자극적이지 않는 국물도 괜찮습니다. 물을 잘 안 마시면 덜 자극적인 국물도 좋습니다. 최근 오래전부터 소금에 관한 영상들이 있고 논문들도 많은데 기존에 알려진 소금과 인체 생화학 반응을 보면 잘못 알려진 사실들도 많습니다. 소금 농도가 조금 높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소금이 체내의 0.9%를 유지해야 하는데 떨어지면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 생체 전기도 중요하고요. 약 알칼리성도 있고요. 소금의 도움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TV 건강 관련 방송을 보면 어르신들 짠 절인 음식들을 찌개나 국으로 상당량 많이 지나치게 소금국들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히 일부겠지요. 과다 나트륨으로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다가 주류 방송에 보면 그런 듯 하기도 하고 아닌 듯 한데요. 극소수 짠 음식을 좋아하는 그것도 물처럼 소금국을 드시는 분들이 지나친 나트륨으로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인체는 온도의 균형처럼 다른 것도 균형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부분 현대 가공식품 때문에 대사증후군과 암 각종 성인병이 거기서 옵니다.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서양 어떤 유튜브가 먹방을 위해서 양식에 피자나 생선 요리를 쓰는 오이 피클을 아시죠? 큰 유리병에 담긴 것을 한꺼번에 국물까지 다 마셔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내장이 녹아내리고 뇌가 줄어들고 엄청난 고통 후에
다행히도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이 피클에 들어간 소금 나트륨은 다른 인공적인 나트륨인 것으로 언급됩니다. 일반적인 소금보다 더 농도가 높은데 짠맛을 잘 안 나는 그런 나트륨입니다. 그걸 무식하게 한 병을 다 먹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차라리 물김치를 한 바가지를 먹어도 이상 없는데 피클통을 한꺼번에 먹었으니 분명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이룩하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각종 유해한 첨가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현대 성인병은 음식물에서 옵니다. 제가 30년 전에는 라면이 구수한 맛과 냄새가 났는데 이후 라면 맛이 없습니다. 미각의 원인인지 후각의 원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라면 냄새가 역하고 국물이 식어서 풍기는 냄새는 생명이 살아있지 않는 정크푸드 또는 독국물처럼 후각에서 느껴집니다. 그 자체는 석유 같은 지독한 독소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어쩌다 라면 먹으면 속이 거북하고 쏙트림 생기고 냄새가 안 좋습니다. 작년에 뉴스에서 보면서 외국에 국내 라면 수출했다가 반품 처리된 것은 GMO 적발되어서 국가 망신 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GMO 수입 1위입니다. 다시 건강 분석을 보겠습니다. 폐기능 분석, 폐활량, 폐총량 2단계 상승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가습기를 대충 청소해서 수돗물 넣어서 가습을 틀었습니다. 아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번 폐 자극이 오고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가습기를 전혀 안 쓰는 방향이나 또는 철저하게 세척을 하시고 간혹 사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면 문제가 있고 자연적인 수분을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뇌신경 분석, 작년에는 전부 녹색 정상이었는데요. 올해는 뇌조직 혈액 공급 상태가 1단계 하락, 기억지수가 2단계 하락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억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방법이 필요하겠죠. 운동도 식습관도 세포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장기를 되살려야 합니다. 뼈 질환 분석, 인체 노후도 정상이 10%에서 40% 수치에서 저는 16%에 있는데 안 좋습니다. 제가 만성 피로 증후군, 부신 피로를 16년 전부터 앓고 있다가 최근 몇 년간 상태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16년 전부터 하루 인스턴트 커피를 6잔, 7잔 마시다가 몇 년 후 조금 양을 줄이고 최근 몇 달은 5잔 마시면 3분의 2는 버렸습니다. 그래도 칼슘 유실량이 최악이다 보니 커피를 끊으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 간혹 한두 잔 조금 마시는데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커피는 좋은 게 없습니다. 10가지 이상 나쁜 것들이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최악의 정크푸드라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단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일생 동안 충분한 영양 섭취와 주기적으로 단식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단식을 한다는 것도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주기적인 단식을 통해서 몸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십수년 전부터 만성 피로 때문에 아침 굶다가 6년 전부터 점심도 굶다가 저녁에 한 끼 하고 절반을 몰아먹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계속 반복하면 새벽이나 아침에 배고픔이 반응합니다. 어느 날은 야간 작업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배고픔이 엄청나게 밀려오더군요. 야식으로 라면, 김밥을 먹었는데 몸이 그렇게 잘 반응합니다. 특별히 노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단식을 하더라도 물을 마셔주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 정크푸드, 커피를 마시면 단식을 하나마나입니다. 커피에 유발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위산 축진을 해서 위산 과다 현상으로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 중에는 커피를 일절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들은 성장기에 단식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병이 조금 생기거나 할 때 부분 단식은 필요하겠지만 성장기는 영양학적 균형이 필요합니다. 뼈 밀도 분석, 칼슘 유실량은 붉은색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커피도 문제지만 치아 손실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서 칼슘 흡수에 문제가 있고 또 음식을 대충 먹으면 안 되고 영양학적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류마티스 분석 볼 거 없고요. 혈당 분석 정상치로 나옵니다. 기본 체질 분석, 수분 결핍이 1단계 하락했습니다. pH 산성도가 조금 밑에 있습니다. 산성도가 높으면 각종 성인병과 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7.38에서 7.4가 적당한가요? 생체 전기는 마이너스 음전하 20mV, 마이너스
50mV가 세포 재생 시에 나타납니다. 인체 독소 분석, 자극성 음료를 전혀 마시지 않으므로 정상치고요. 전자기파는 재작년엔 2단계 이상, 작년에 이사 오고 나서 정상이었다가 최근 PC에 동구리 방식 USB 블루투스를 끼워서 무선 헤드셋으로 음악을 들었더니 2단계 이상으로 나옵니다. 농약 잔류물은 음식물들에서 제가 농촌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 작물에 농약 쓰는 것을 보면 끔찍합니다. 액체도 엄청 뿌리고 가루약도 엄청나고 무식하면 인간은 병듭니다. 미량 원소 분석 보고서, 칼슘이 2단계 하락, 아연이 1단계 하락, 유소가 2단계 하락. 뭐가 좋은지 모르겠군요. 전립선 분석, 칼슘화도 커피는 좋지 않습니다. 남성 성기능 분석 볼 거고요. 피부 분석, 위치가 뒤죽박죽합니다. 콜라겐이 좀 중요합니다. 내분비계 분석, 부갑상선 분비 지수가 1단계 하락은 똑같습니다. 면역기능 분석, 비장 면역글로불린 1단계 하락, 비타민 분석, 비타민 B2가 2단계 하락, 비타민C는 작년에 2단계 하락 비해 비타민C가 정상입니다. 최근 석 달 전 자주 양배추, 파, 양파, 두부 등 전골식으로 몇 번 먹었더니 보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미노산 분석 특별하진 않습니다. 뼈 성장 분석, 장골 치유 상태 2단계 하락은 똑같습니다. 눈 분석, 눈주름 콜라겐 3단계 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늘어짐은 위로 날아갔고요. 영양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금속 분석 보고서, 납수은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중금속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알러지 분석, 작년에 비해 새로운 게 늘어났습니다. 전부 화학물질 계열이군요. 코엔자임 분석, 대부분 사람들이 코엔자임 계열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포 생리작용에 매우 중요한 NMN, 베르린, 여러 성분들, 전구 물질들이 보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영노화를 가져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비만 분석 보고서 볼 거고요. 콜라겐 분석 1단계 하락이 많습니다. 먹은 음식에 문제가 많습니다. 대장 기능 분석, 대장 흡수 개수가 작년에 2단계 하락에 올해는 1단계 하락, 장내 세균 개수가 2단계 하락으로 세균은 유익균과 유해균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분석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유익한 균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시텔에 살 때 어느 아저씨가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쩔룩하는데 그분이 매일 방 안에서 TV 보고 잠만 자고 하다 보니 운동이 없고 먹은 음식들이 대부분 고시텔 사람들은 라면, 김치 이런 거 최악입니다. 그분이 림프와 암으로 1년 넘겼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생 동안 김치가 썩은 것, 즉 썩은 김치를 일주 또는 2달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면역이 약한 시기에 이런 것을 먹으면 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곰팡이 중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유해한 것들도 상당합니다. 독소가 있고 1급 발암물질들이 생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김치가 썩는 게 어디 있냐고 하시는데 무식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염장이 제대로 안 되고 젓갈이 엄청 들어가고 냉장고가 고장나니까 한여름에 그 통에 안에서 엄청나게 발육된 것인데 냄새가 시체 썩은 내처럼 엄청납니다. 방홀 전체에. 그래도 그 주인이 아깝다고 고시텔 사람들에게 먹게 냉장고 넣어 두었는데 절대로 자기 자식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그게 뭔가 몸에 나쁘다는 것은 본능적이거든요. 또 자식들이 그 냄새나서 독한 김치를 누가 먹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갑상선 분석 정상이어야 하는데 1단계 상하 안 좋습니다. 지방산 분석은 볼 거 없습니다. 경락 분석 2단계 하락과 1단계 하락이 많이 보입니다. 도대체 뭔지 찾아봐야 합니다. 맥박 뇌혈관 분석, 뇌혈관 산소 포화도가 작년에 비해 반대로 하락한 것 같습니다. 혈액 지질 분석 볼 거 없고요. 정자와 정액 분석 볼 거 없습니다. 종합 분석, 그중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뼈 유실과 혈류순환계, 눈 콜라겐, 대장 기능 중요하게 봅니다. 치아도 중요하죠. 유기체 효소 분석, 분석이 있습니다. 이 양자 측정기가 기술이 수십 년 전에 온 것이라 그런지 생체 전기 측정이나 이런 게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